자, 이제 평성에 관한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이제 평성의 오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용도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비판 오차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대비 오차가 나와보세요. 자, 대비 오차는 특정 피평성자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직전에 피평성자 대비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앞에 친구는 10,000명 가운데 1등을 해. 뒤에 친구는 10,000명 가운데 100등을 해. 그럼 사실 10,000명 가운데 100등도 잘하는 게야 못하는 게야? 잘하는 거죠. 근데 앞에 친구가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10,000명 가운데 100등이 아니라 500등, 600등을 평가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바로 대비오차 여러분들. 대비오차.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연쇄 효과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떤 평성 요소든 판단이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근데 거기 이제 그 헤일로 효과란 말이 해놨는데 이걸 번역할 때 후광 효과로도 번역을 합니다. 빛난다 뒤에서 후광 효과. 아니면 현혹 효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후광 현혹, 다 연쇄 효과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화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을 중간 점수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중심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관대화는 모든 사람을 후하게, 대학에서 학점이 아주 후한 분 관대화, 학점이 아주 짠 분 엄격화. 그 두 개를 묶어서 규칙적 오리라 그런 게 항상 후하게, 항상 어떤 사람들은 박하게, 그걸 다 합해서 규칙적 오류. 근데 정적 오류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평성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돼. 기분 좋으면 몽땅 다 점수 잘 주고, 기분 나쁘면 몽땅 다 엄격. 그러니까 관대와 엄격화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 이건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총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적 오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근접 행태에 의한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근접 행태. 최근의 근무 실적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을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하고, 자, 논리적 오차를 얘기할 때는 P면 Q이다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 Q면 P다. 이게 참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P는 Q를 위한 충분 조건이면 참명자가 돼. 근데 이 P 자체가 여러분들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인데 이걸 참으로 파악하는 것들.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요거를 우리 뭐라냐? 논리적 오차. 논리적 착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선생님 보자. 산출량이 많으면은 숙련도가 높다. 그럼 산출량은 숙련도를 알아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야? 충분한 조건이야? 필요한 조건이죠. 충분한 거 아니잖아. 그걸 참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보자. 날씬하면은 미스 코리아다. 그럼 날씬한 것은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충분한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지. 충분한이지. 그 오나미도 그럼 저거야? 미스 코리아야? 그건 아니잖아. 오나미 날씬하잖아. 근데 미스 코리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보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기한 필요 조건이야. 근데 이런 걸 참으로 파악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여기 보자. 정보와 능력이 뛰어나면은 청렴하다. 이거 논리적인 오차자. OX. X야. 이건 연쇄 효과야. 왜 그러냐면은 정보와 능력하고 청렴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건 좀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8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넘겨보자. 상동적 경향, 그걸 고정관념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사람들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방, 뭐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 인천 출신이라 그럼 뭐라 그래? 짠돌이라 그러죠. 근데 인천 사람들이 짜진 않아. 근데 내 외부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데 우리가 원장님 고향이 어디지? 충청도? 그럼 충청도 사람이 짠 거야.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것은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몸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절약이 몸에
습관이 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짠돌이로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 김종국이 짠돌이로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짠돌이 아니야. 몸에 그 습관이 배서 그래.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낭비로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다 틀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너무 지나치면 그게 욕도 먹는 거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상동적 경향,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그 개념은 이해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바라기 효과를 얘기할 때는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에 대하여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부하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야. 내가 부하들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바로 뭐야? 최고 관리자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이기적 착오의 일종이라 그래. 뭐란다? 이기적 착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나눠진 거 잠깐 보세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이기적 착오란 말이 나왔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평정하는 자존적 편견의 착오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해바라기 효과는 이기적 착오의 한 형태들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그 해바라기 효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현재 보자. 현재 보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정부 실패 현상을 배울 때 정적 보상 구조의 왜곡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선출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가 나쁘고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공이 누구 공이야? 자기 공.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져온 거예요? 집행관료. 이해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바로 그 밑에 나오고 있는 근본적 귀속의 오차라 그래요. 귀속.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이것은 귀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그걸 이제 근본적 타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를 우리로 왔는데 정확한 표현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그런 근본적 귀속에 우리가 있는 게 없는 게야. 이게 다 나한테 잘못된 건데 남의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건 남이 잘한 건데 내 탓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 귀속의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선생님 거기 피그 말린 효과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충족의 이현적 효과를 얘기하는데, 피그 말리오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느 나라의 왕자인데 정령이 지났는데 결혼을 못해.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여자가 없는 게야. 그래서 어떡하냐? 얘는 조각을 참 잘했어. 그래서 조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들어놨는데 그 여자에 자기가 빠져. 조각에. 그래서 그 조각 여자를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야. 조각 보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드린다고. 이 조각된 여인을 생명을 놓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여신인 아포로데스가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감명을 받고 생명의 호흡을 넣어줘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줘.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 보자. 지금 자기 연적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이런 책실하면 언젠가는 공무원 돼야 한다. 언젠간 됐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지. 그냥 빨리 될 거야. 빨리 그럼 빨리 돼야 한다. 빨리 돼. 빨리 돼요. 빨리 돼. 그럼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게 돼. 그럼 늦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대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들 그 책정을 가면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제 인생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하면 다 돼. 해도 안 되는 나이가 있어. 그 나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불혹이라고 그러죠, 40. 불혹, 혹하지 않는 나이야. 그러니까 사실 40이면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입지를 세웠다, 입지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 40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40이 뭐 철드당이 아니라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40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40부터 인생이 이렇게 길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가야지, 여러분들. 왜? 그동안 한 게 40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혹에 혹하지 말라 그 말인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대는 진짜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에 의해서 좌우가 돼. 그러니까 결정론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개척론이에요, 여러분들. 개척론.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능력 갖고 하면 다 개척되는 게 여러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여쭤봐봐.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얘기가 맞으니까 좀 좀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공무원 되고 나면 다 돼. 공무원 되고 나면 줄 서. 공무원 하면 여러분 이혼도 해.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얘기가 보자. 그러니까 공무원 되면 기회가 많다, 적다?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다고.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다시 교재 512페이지. 자, 4번에 평정표 작성과 운영시 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맨 밑에 운영시 위점 나온 거 보자. 평정 횟수가 나와요. 1년에 1회에서 2회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한국은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의 차이점이 있어요. 4급 이상은 연 1회, 12월 말에 합니다. 근데 5급 이하는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 평가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평정자의 수, 한국은 단독 평정이야, 복수 평정이야? 한국은 복수 평정이지. 아까 평가자, 확인자 두 사람 평가한다 그랬잖아. 한국은 복수 평정이야. 자, 오른쪽 맨 위에 평정 결과의 공개주의가 있고 비공개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뭐 장단점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제는. 대신 한국은 공개주의야. 거기 평정 결과의 공개 맨 끝에 보시면 한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찾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의 신청 봐봐. 평정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그럼 의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의 신청이라 그랬어요? 소청이라 그랬어요? 소청은 아니야. 이 소청은 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이때는 소청하는 거야. 제가 신분상에 중대한 불이익 처분 받았다. 이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칠판에 소청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청하고 지금 얘기한 의의 신청은 틀려요, 여러분들. 징계 받았다. 징계는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소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어. 그럼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야? 그건 불이익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승진은 안 된 거지. 이때는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근무성적 평정도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받는 건 아니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이의 신청이에요, 여러분. 소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소청으로 바꿔서 또 그런 문제 형태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첨삭 지도에 여러분들 그 소청 대상하고 제가 제 대상 적어놨는데 다 비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징계는 뭐라 했어요? 소청이라고 그랬고. 됐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근데 의의 신청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하나? 다시 의의 신청 4번의 두 번째 줄 누구한테 합니까? 확인자야, 평가자야? 확인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예요. 평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확인자는 평가자와 여러분들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 대상 공무원이 불복해. 그 다음 두 번째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다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 자, 된 거로 간주하고 기타 내용 논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게. 자, 515페이지 하나 나온 거 보자. 자, 6번에 그 성과 면담이라는 게 나왔나? 자, 공무원 성과 평가 등 얘기란 규정 보시면 성과 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 목표 설정, 성과 목표 수행 과정, 결과 완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이해할게. 이 개념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과 면담은 1년에 1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횟수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적어보세요. 성과 면담 횟수 정해져 있지 않음. 성과 면담 횟수 정해져 있지 않음.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게 한번 출제해서 한번 나왔었죠.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정리가 됐으면 517페이지에 첨삭 지도에 다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면 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전방위에서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평가한다고 말해요. 360도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료, 부하, 심지어는 고객, 민원인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2000년도에 정부 조직에 도입돼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 점수에 이것을 여러분 일부 반영을 했어요.
게다가 2010년도부터는 근무성적 평정 점수에는 직접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인사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성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 중간에 나올게요. 현재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다음 평가는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박스를 안 보세요.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기반. 왜?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돼야 안 돼. 자, 그 밑에 거 부하도 평가한다 안 한다? 그 행정의 분권화 조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 각자 능력 개발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5번의 별표 충성심의 다원화. 그걸 충성심의 방향전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충성심의 뭐라 그런다? 방향전환. 상관한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객, 국민한테도 충성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민족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겠죠. 자,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사방이 몽땅 다 적이에요. 그죠? 평정상의 불쾌감, 스트레스가 하게 되겠고, 또 평정자들이 실책이라 모략적인 응답. 자, 가원들이 과장 평가하는데 과장 평상시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했지 너 여쭙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략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두 번째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 현실적 인간관계 유지. 자, 가로 안에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일명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대중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뭐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밥 사고 술 사고 여러분들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그런 걸 얘기해요. 장동건이 만나게 해주고 김태희 만나게 해주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BTS 방탄소년 티켓 끊어주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방탄소년은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뭐 내가 볼 때는 외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방탄소년이 누군지 알아요? 다 한 명 한 명 다 알아요? 난 아무도 몰라. 그냥 BTS만 알지 방탄소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 때로 많이 나오잖아, 때. 하루 때로 나와가지고 다 걔가 같아. 이거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뭐 레드벨벳? 레드벨벳은 여러분 이름이 특이하니까 레드벨벳 하는데 레드벨벳은 누가 있는지도 몰라. 레드벨벳만 알지. 이제 그 저건 내가 저건 안다. 그 저기 걔네들 그 뭐야 여러분들 그 G드래곤 빅뱅 걔 빅뱅이지. G드래곤하고 걔 누구야 그 태양하고 한 명 더 있잖아. 예? 승리 네 명이다. 또 하나 다섯 명이네. 한 명 더 있잖아. 대성이 이게 저기 교통사고 내네. 5명. 교통사고 대성이 교통사고 냈잖아. 대성이 5명. 근데 대성이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가? 잘 풀려요? 네? 건물도 있어요. 건물주예요. 하느님보다 높으신 건물주예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 지금 얘기하는 거 3번에 포퓰리즘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절차의 복잡성이란 말은 뭘까? 상관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나 동료, 여러분들 하급자, 아니 미안합니다. 고객도 평가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다 만들어야 돼. 절차의 복잡성이죠. 또 외부에 있는 고객들은 내부 실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공평한 평정이 안 되고 정확한 평정도 어렵습니다. 자, 봤으면 됐고 다음 페이지에 승진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해보자. 자, 승진은 출제론점이 없죠. 자, 나온 거 보자. 하위 직급에서부터 여러분들 책임도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의 상향적, 수직적 이동을 승진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럼 승진은 굳이 얘기하면 오른쪽에 기준이 나와요. 자, 경력과 실적이 나왔는데, 자, 경력 가로 안에 뭐로 나왔어요? 객관적 성격이라고 나왔지? 자, 그 이유를 보자. 개념이 뭐야, 경력은? 근무년한, 학력, 경험 나와서 안 나왔어? 내가 공직에 20년 근무했다. 대학교를 나왔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성격 아니야. 근데 쭉 내려가서 실적 봐봐. 실적 가로 안에 이상하지? 주관적 성격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력과 비교해 볼 때 주관적 성격이야. 왜 그러냐면은 거기 실적의 동그라미 1번에 교육 훈련, 교관 사람이 평가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 평가자 사람이 평가합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사람이 하잖아. 그 밑에 객관적인 평정이란 시험도 출제를 누가 내?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에 있는 경력과 비교해 볼 때 실적은 주관적 성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 여러분들 뭐 경력의 장단점이 나왔는데 보지 마시고 원칙만 잠깐 보세요.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왔죠? 근시성이란 말이 나왔죠. 근시성은 자 우리가 이제 경력을 얘기할 때 과거의 경력이 있고 현재 경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를 더 중시하는 걸 얘기해? 최근의 경력을 더 중시하자고 보는 거예요. 자, 습득성은 담당 점된 숙련도를 얘기하는데 자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거 저기 보자. 군대에서 선생님 보자. 군대에서 이병과 병장 가운데 숙련도는 누가 높아? 병장. 그럼 병장과 이병 가운데 높은 직급은 뭐야? 병장.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상위 직급 경력을 우선시하자. 이게 습득성이야.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친근성. 친근성은 유사하다, 닮았다. 이게 친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중간에 동일 직렬리의 경력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써놨어. 자, 세무직에서 사람 승진시키려고 그래. A라는 사람은 세무직 경력이 10년, B라는 사람은 출입국 관리직 경력이 10년. 뭘 더 우선시? 그렇죠. 세무직 경력 우선시. 이 바로 친근성입니다. 국가직 시험 여기 뭐야 할 때 출입국 관리 이런 거 시험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출입 관리는 여러분들 우리 비행기 수속 밟고 그럴 때 선물 그런 거 하잖아. 거기 보면 여러분들 밀수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심사하는 거 있잖아. 들어올 때 이렇게 때려보고 막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외국 나갈 때 외국인들이 째려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째려보잖아. 같이 째려봐 안 째려봐? 같이 째려보지 마. 눈을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째려보면은 이상한 놈이라고 또 그러면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서양 애들 이 애들이 백인들이 확실히 여러분들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해. 그걸 내가 피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종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라는데 노란 우리 원숭이라 그러자 우리 들어가면 까다롭게 막 위를 막 째려고 막 그래 새끼들 기분 나쁘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직 들어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은 백인들이 들어오면 꼭 그렇게 해. 막 째려보고 흰 원숭이 해가지고 막 놀리면서 해 여러분들. 자 그건 그런 거고 흰 원숭이 아니야. 노란 원숭이도 예쁘지 않아? 흰 원숭이보다? 자, 그다음에 발전성을 얘기할 때는 학력이나 직무와 관련된 훈련 경력을 잠작하여 발전적인 평성을 하자. 이게 발전성이에요.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한국의 승진 기준이라는 게 나와 맨 밑에 5급 이하 해가지고 근무 성적 평점 결과 몇 점? 70%. 경력은 몇 프로? 30%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발송됐고 그 다음 페이지. 경력 평점 5.5고 자 오른쪽에 사기 ang양 파트가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사기양양에서는 출제 포인트에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에서 별표 2개 나왔죠. 이 공무원단체를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B급이에요. 자 일단은 사기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사기란 맨 위에 공무원이 사회적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사회적 자부심은 뭘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자긍심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지종일관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는 직무와 관련된 집단적 근무역을 사기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기의 개념을 이유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는 그 옆에 30년대 언제부터 인간관계론부터 사기 제도 자체가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밑에 내용들을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523페이지 사기와 관련된 제도. 자, 공무원단체 아까 B급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단체가 무엇인가 맨 위에 개념성이 나온 거 보자. 공무원 노동조합이라 했어요. 공무원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쉽게 협의를 얘기할 때는. 자, 그럼 공무원 노동조합은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거기 필요성이 시험 문제 나와. 필요성.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유의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전반적인 행정관리 개선, 보수에 불만이 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럼 공무원 노조에서 여러분들 의의를 제기를 해야 안 해? 하죠. 이를 통하여 행정관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그럼 보수가 올라가면은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 그래서 사기 ang양 나왔죠. 또 오늘 공무원 수가 증감에 따라서 집단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단체가 필요하고 4번에 관리층과 직원이 서로 이제 자주 만나겠죠. 공무원 노동조합을 토대로.
그래서 상호 이해관계가 증진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섭하면서 하는 거니까 대내적인 민주화에도 기여합니다. 또 자생적인 윤리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도 기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 자, 여러분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해 주잖아. 그럼 신분이 보호가 되면 자,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생애의 직업을 가져 안 가져? 그럼 생애의 직업, 우리가 직업공무원제 기억났나? 이러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 밑에 쳐놓고 물음표. 물음표. 자, 일단은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공무원단체는 인사권자가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막 시켜. 그럼 공무원단체에서 의의를 제기를 해야 하네. 왜 당신이 부당노동 행위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의의를 제기를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인사권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 뭐 인사권자가 기분 나쁘다 평상시에 저저씨 기분 나빠가지고 걔 막 여러분들 승질 안 시키고 막 자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단체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자의를 배제해 줌으로써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선생님 지금 이해를 안 가는 표정을 주고 있는데 그럼 난 니들이 이해가 안 가.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자의성을 배제해 주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정실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정실의 반대말이 뭐야? 실적 아니야. 그러니까 정실을 배제하기 때문에 실적제 강화에 기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봐서라는 하는 것은 실적이야 정실이야? 실적.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거 갖고 얘는 잘해주고 쟤는 못해주고 그건 뭐야? 정실. 그러니까 공무원단체는 만약에 여러분 인사권자가 이런 정실로 뭐 했다 그러면 공무원단체에서 당신 왜 그럽니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거 갖고 계속 끌게 하지 마라. 그거 좀 숙제서 가지고 가시고.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면 외워. 외우세요. 안 외워져요. 그러면 틀려. 자, 그 밑에 공무원단체의 찬반설이 나왔는데 찬성론은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자. 찬성론은 좀 전에 얘기한 여러분 필요성과 똑같아. 필요성이 찬성론이야. 그럼 다음 페이지에 부정설의 근거. 시험 문제는 부정설의 근거를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먼저 기억번에 국민의 봉사자란 말이 나왔나? 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공무원단체의 활동 인정할 수 없다. 그 표현이에요. 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국민의 봉사자란 말을 공익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익. 공익 구현이 의무 아니야. 근데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을 저해하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니은번의 밑줄 물음표. 이번엔 실적주의 위배란 말이 나왔네? 이상하죠. 선생님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자, 실적주의 위배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면 여기 보자. 오랫동안 근속을 해야 하네. 오랫동안 근속하죠. 자, 그럼 근속 연수는 경력이야 실적이야? 경력이죠. 경력을 실적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적주의 위배. 둘 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니급번에 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공무원단체를 인정하면 여러분들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들 파업도 하고 태업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이 갖고자 할 사상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상 자체를 혼란을 시켜 안 시켜? 시키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거니까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내가라는 편이고. 자, 기타. 노사 구분이 애매하다. 자, 그러다 보자. 민간 기업은 사용자하고 여러분들 근로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재용 이런 식으로. 근데 공무원은 자 물어보자. 일단은 여러분들 노동자는 공무원 아니야. 그럼 사용자는 누구야? 1번 국민. 몇 번? 국민이지. 그럼 공무원도 국민이야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에요. 삼성 노동자가 이건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처럼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 그럼 구분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노조라고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공무원단체를 인정하면 태업하고 파업하고 막 그러잖아. 계속성 형성의 죄이 되고 그 앞에 행정의 능률성 죄가 되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특권 집단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어 없어? 이제 여러분들 특별 권력관계는 보지 마세요. 행정법 용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쌍가루 4번에 이번엔 공무원단체 활동 내용 나왔는데 여기서 노동 3건이 쭉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단결권. 단결권은 여러분들 단체 구성권이야. 단체 구성권이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공무원 단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이유는 뭘까? 1번 줄넘기 하기 위해, 2번 고무줄 놀이 하기 위해, 3번 정무대표하고 교섭하기 위해. 몇 번? 3번이야. 노동조합만으로 축구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만들었냐? 그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측과 교섭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 단결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냐? 단체 교섭권은 항상 함께 다녀. 그래서 그 밑에 단체 교섭권. 그러니까 이 말은 단결권을 인정하면 100% 단체 교섭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단체 행동은 틀려요. 단체 행동은 거기 동맹 파업, 태업, 피켓팅이란 말이 나와. 파업은 날 테고 태업 뭐야? 태업. 태업은 뭐냐면 여기 보자. 이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울 텐데 사보타지란 말 들어봤어요? 자, 1800년대 영국의 노동자 운동그룹 무슨 운동이 있어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있어. 이 차트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인간다운 하루에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16시간씩 근무해. 16시간. 그 노임 자체가 아주 박해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 1970년대 여러분들 그 뭐 청계 노조에서 여러분들 그 위에서 여러분들 뭐 그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하고 임금 자체를 받을 때 여러분들 밥 한 끼 사 먹을 임금밖에 못 받고 그런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자들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빵을 달라.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보타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동료를 규합해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일을 안 해. 일하지 마!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업이라 그러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사보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보타지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태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켓팅을 얘기할 때는 피켓 들고 막 시위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단체 행동권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해요. 공무원들 이 단체 행동을 하면 안 된대. 공무원이 단체 파업하면 여러분들 국가 행정이 마비가 돼 안 돼. 경찰이 파업해봐. 소방공무원 파업해봐. 야, 이거 문제죠, 여러분들. 교사가 파업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업하고 그럼 국가가 마비가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단 영국은 인정해. 영국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노동자 인권을 위한 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영국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걸 인정을 합니다. 참 그럼 영국은 재밌는 나라야. 자본주의 종주기고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가 태어난 동네 아니야. 근데 이 영국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요소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에도 보수당하고 여러분들 노동당이 항상 싸워서 싸우죠. 항상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노동당의 집권에다가 보수당의 집권에 확 다르죠. 그래서 영국은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본받을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지금 뭐 비정규직 노조 자체가 여러분 인권 유린된다 해가지고 뭐 그저께 뭐 자살하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굉장히 좀 할 일이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막혀 있던 것이 본물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산재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을 못해. 걱정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요들 자체를 좀 그들이 잘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이나 같이 있는 걸 좋은 걸 표명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위에 있는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문재인 씨 요구도 먹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가 요구도 먹으면 박근혜 자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최순실이야. 박근혜는 지가 잘했다 못했다도 모르는 여자야.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가 돈을 얼마 먹은지도 몰라. 누가 다 먹었어? 순실이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쟤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야, 무지. 그 이상한 애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요도 먹는 거 아니야. 저 어디 가서 밥 먹어. 거기서 밥을 먹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밥을 먹겠죠.
뭐 한편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문재인 씨도 좀 잘 좀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지금 여러분들 그 바닥층의 이 민심이 좀 많이 좀 여러분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야 돼. 없는 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피면서 없는 자들 자체의 생계가 더욱더 어려지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파생적 외부 효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채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부 실패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잘한 게 못한 게야. 못한 거지. 그걸 왜 의도를 왜 못 알아? 그 의도하는 걸 딱 파악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정부 실패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을 옹호하는 사람, 현실은 문재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추진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뭐 지금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여기서 옆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저걸 해줘야 한다고. 그런 사람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 씨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 동력을 잡아가지고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누가 필요한 거고 장관이 필요하고 상원이 필요한 거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나라가 좀 힘든 것 같아 너무. 그치?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 잘 되는 것 같으면 북한 문제도 삐걱삐걱거리고 뭐 여러분들 뭐 김정은이 뭐 17일, 18일, 19일 중에 올 것 같다는데 지금 냄새가 나왔나? 온다는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 그 뭐 진짜 이상한 발언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말 하나 하더라도 누가 국민이 신뢰하게끔. 자, 어쨌든 간에 단체행동권은 여러분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정은 안 해요. 단 예외적으로 세 번째 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현재 한국의 우편노조라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분들 집배원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이걸 인정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자. 우편노조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해봐.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야. 사실상 노가다. 누구? 집배원. 알았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 첨삭지도에 공무원단체 현황 해가지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이 법률을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정 이유가 쭉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주요 내용에 가가 나온 거 보자. 공무원 노동조합의 여러분 설립 최소 단위가 쭉 나와요. 한번 쭉 보세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시군구 등을 최소 단위로 설립한다 이렇게 나와. 나오지.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국회 노조 몇 개 그럼? 최소니까 국회 최소 단위 하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행정부, 중앙부처 노조 몇 개? 하나야. 행정안전부 노조가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 그냥 중앙부처 노조 하나에 국가노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인천광역시 노조 몇 개? 하나. 이해했어요? 그럼 물어볼게. 인천 미주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천광역시청 노조원이다. OX. X. 왜 그러냐? 거기 보자. 최소 시군구가 또 나와. 자치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주홀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주홀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야. 인천광역시 노조조합원이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주안 일동에 근무하는 주안 일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 소속이야? 인천 소속이야? 미주홀구 소속이야? 미주홀구 소속이죠, 여러분들. 그냥 남구라고 하지 미주홀구 해가지고 발음하기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죠? 뭐 어쨌든 간에 그거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노조 설립할 때는 누구한테 제출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자, 그 다음 뭘 제출해? 설립 허가서야 신고서야? 신고서야. 그냥 신고로 끝나는 거야. 허가 받는 게 아니야. 나 노조 만들었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신고하고 허가는 틀려. 허가는 뭐 각종 서류 해가지고 국가한테 여러분들 허락을 받아야 돼. 신고는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죠? 그거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노조 가입 범위 나온 거 보자. 원칙은 맨 밑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해. 근데 6급 이하를 할지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맨 위에 보자.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들. 거기다 어차피 놓고 총괄 업무 담당자 적어놓으세요. 총괄 업무 담당자.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행정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 실장 있잖아.
요새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무자 학급수가 많아 좀 적어졌잖아. 그래서 실장이 옛날에는 5급이었는데 지금은 다 대부분 6급이야. 10명 가운데 9명이 6급이야. 그럼 이 사람 6급이니까 노제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6급 이하는 내가 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6급 이하는 가입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돼. 왜? 총괄 업무를 담당하잖아.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휘 감독하고 총괄 업무를 담당해야 해. 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나온 것들. 노동적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하자펴놓고 인사, 보수, 업무. 인사, 보수, 돈. 인사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적어보자. 수사, 교정. 수사 업무하고 교정 업무. 교정 업무는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나온 거 보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가 나왔는데 전임자를 얘기할 때는 노조 간부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뭐 사무총장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임용권자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미철 그 전임 기간은 무급휴직이야 유급휴직이야? 무급휴직. 자, 무급휴직을 얘기할 때는 그럼 돈 받는 게 못 받는 게야? 그럼 어떻게 해? 노동조합에서 월급이 나와. 노동조합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들 여러분들 방위 분담하라고 또 얘기 안 해. 우리가 일정부 굉장히 했는데 분담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방위 분담 요번에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새끼들이 뭐라 하냐면은 주한미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들, 한국 사람들을 무급 휴직시키겠대, 무급 휴직. 야, 뭐 그런 놈들이 다 있냐? 뭐 제서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 여러분 도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나라를 볼 때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 위신이 있잖아. 미국이란 위신. 근데 트럼프란 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있어 없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강자의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갈지 참 걱정인데 여러분들 도덕성이 결여된 여러분들 나라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미국이 그럴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번 선거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또 한 번 나올 때는 세계 여러분들 어떤 국제사회 기구가 계속 블록화되고 여러분들 이게 긴장감이 형성되고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할 정도로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히틀러 같은 여러분들 트럼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치? 자, 거기 여러분들 답은 그 편이고 랍은 나온 거 보자.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 그 다음 나온 거 잠깐 보세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잘 보자. 국회 노동조합은 사무총장과 교섭을 하고, 그 다음 별표. 행정부 노동조합은 누구하고? 인사혁신처장하고 교섭합니다. 여기 보자. 인천 미주홀구 노동조합은 누구하고? 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하는 거예요. 인천시청 노동조합은 시장하고 교섭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정부 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장이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야.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립신고서 우리가 제출한다 그랬잖아.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나와. 거기 보시면은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이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교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안 한다?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발령부터 며칠? 30일 내.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시험 문제나.
자, 그다음에 단체 협력의 효력 나온 거 보자. 단체 협력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이미 규정된 내용은 단체 협약 효력 인정할까 안 할까? 왜 조례나 법령이나 예산에 규정된 내용이 여러분들 우선하는 거지 지금 얘기한 단체 협약 내용이 우선시되는 건 아니야.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정의활동. 정치활동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중립이고 정의활동 바로 뭐야? 단체 행동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은 정의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고충 처리는 출제 안 나오고, 자, 신분 보장 파트가 나왔는데, 자, 이건 좀 쉬었다가 또 수업을 진행합시다. 쉬었다 합시다.